근데 이 연개 소문이 일으킨 이 쿠데타는 반란은 성공을 했으니까 처벌이 되지 성공한 않게. 쿠데타는 원래 처벌을 못합니다. 그렇죠. 또 저희 역사에서 박모모 대통령이 예. 보여줬고요. 자, 근데 이 연개 소문이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때 다 내 밑으로 와 했는데 오지 않은 하나의 성, 또 성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안시성과 성주 양만춘이잖아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졌지만 자신의 어떤 안시성 출신의 사물에게 너 가서 양만춘을 죽이고 평양성으로 합류해라 했어요. 근데 이 사물은 양만춘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과 아주 굉장한 리더십, 뭐 덕 이런 거에 감화되어서 죽이질 못해요. 아니 또 연개 소문에 지시를 받았는데 군인인데 이거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처벌되나요?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 연개 소문은 그 왕을 시해하고 다른 왕을 세우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새로 세운 왕이 적법하게 인정한 실질적인 군 최고 그쵸. 통수권자였거든요. 사무리는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. 군 최고 명령권자가 내리는 명령은 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사무리가 그걸 어긴 거죠. 이때 군형법은 항명죄로 처벌을 하는데요. 군형법 제44조를 보면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제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네. 이 사무리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당나라와의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2호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. 사무리가 아마 항명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오, 다행이네요. 왜냐하면 연개 소문이 이런 명령을 내린 그 전제 조건이 양만춘이 고구려를 배신했다.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거든요. 네. 물론 연개 소문은 자신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양만춘은 이제 고구려를 배신했다고 그렇죠.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양만춘은 결코 고구려를 배신한 게 아니라 연개 소문의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군사도 내보내지 않았고 대신 이제 당나라 군사와 정말 멋지게 싸우지 않았습니까? 네.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을 할 때 연개 소문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경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명개 소문이 이제 사무리를 시켜서 양만춘을 살해하게끔 한 명령은 강요된 명령에 해당이 돼서 사무리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무리에게 항명죄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렇죠. 또 지금 남주혁 좋아하는 이 팬들이 시청자분들 영화 관객분들이 많아요. 우리 남주혁 씨 처벌되면 안 되고요. 뭐 농담입니다만. 자, 근데요. 제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란죄라는 표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. 역사적으로 보면 고인이 된 김재규 씨한테 내란죄라는 이제 제목이 물어졌던 걸로 아는데 이 뭔가 이렇게 반란죄와 내란죄는 뭐 다른 건가요, 많이? 예, 일단 그 규정된 법이 좀 다르고요. 내란죄는 형법에 규정이 돼 있고 반란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.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. 반란죄는 군인이나 혹은 이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. 이렇게 따질 때 군인으로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뭐 일어난 쿠데타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이제 그 반란죄 네. 그 양죄 모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그리고 반란죄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 가지 죄가 다 거론이 되는데 네. 비해서 이제 뭐 계엄 문건 사건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란죄는 아니고 이제 내란죄 정도만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내란죄가 좀 더 크고 그 안에 볼 수가 반란죄가 있습니다. 있겠네요. 이 뭐 집합으로 표현하면.